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 발표된 암 통계에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5년이 넘게 생존한 환자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무섭게만 느껴졌던 암이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꼭 필요한 암보험을 똑똑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부분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게 필요한 암보험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랫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기술도 발달하고요. 보험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만큼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보험 정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들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암보험 꼭 필요한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잘 가입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딱 맞는 암보험 준비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조몽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의료 실비 다음으로도 중요도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알아보시고 하는데 암보험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가입하는 꿀팁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암보험이 이렇게 유명한지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망률 원인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망률 원인 통계인데 명실상부하게 암은 1등을 수년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실비 다음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보험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의료실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실비란 뭐냐? 의료 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이세요. 실제 비용 돌려주는 보험. 그래서 실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실비에서도 암 또한 보상이 됩니다. 암 또한 보상이 되고요. 보상이 안 되는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용 목적, 예방 목적 안 됩니다. 요즘 독감 엄청 유행이잖아요. 미용 목적, 성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사항들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독감도 보상이 됩니다. 의료 실비에서는. 그런데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건강검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발견됐다 얼마든지 보상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하는 것들 예방 목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금리를 씌워야 되는데 금값 같은 경우 한의원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싼 약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한의원은 급여 항목만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임신, 출산 예를 들어 재앙절개 비용 이런 비용들까지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의적인 사고, 보험 사기가 있겠죠. 그리고 자해자살 크게 이렇게 4가지 플랜으로 섹션으로 나눠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암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암 치료비도 많이 저렴해졌고요. 암 또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25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료 실비만 있더라도 암에 대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실 수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 실비 우리가 하나만 들어놓도 사람들 우리 실비는 꼭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기타 질환들들 보상하지 안 되는 것들 빼고 다 보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실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의료 실비에서 암 또한 보상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존에는 의료 실비에서 암이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이제는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도 암이 치료비들이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 손해비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대출 이자도 내야 될 거고 우리 가족 생활비도 내야 될 거고 우리 애기 학원도 보내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여가 비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암 투병 중에는 일을 다닐 수가 없겠죠.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손해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암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암 치료비는 의료 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으세요. 가입한 연도와 기준에 따라서 실비가 조금 한도가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게 3천만 원이신 분들, 5천만 원이신 분들, 많게는 1억까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요즘에 암에 대한 치료비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암이라든지 특정암들은 치료비가 아직도 의료 실비 한도로는 조금 부족한 암보험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 실비뿐만 아니라 암보험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의료 실비는 선 결제 후 보상인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으면 바로 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실비보다는 암진단금을 먼저 청구하셔서 그 치료 비용으로 암진단금으로 우리 치료 비용을 먼저 결제하시고 후에 실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 팁, 딴 것들보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설명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준비하자. 이 얘기가 즉 뭔 말이냐면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으로 가입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해야지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암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씩 주겠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 자체도 요즘에 논쟁 중에 있는 단어니까 이런 보험들은 사실 좀 피하시고요. 차라리 진단금으로. 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생존하던 사망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수술하던 전혀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적으로 봤을 때도 진단금을 1,000만 원 더 올리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실 10대, 20대 분들이 암보험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보험료가. 그런데 싼 게 비슷하기라고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10대, 20대는 암에 발병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은 적게 측정되지만 갱신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염려하셔야 돼서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암은 젊을 때보다 나중에 노후나 혹은 5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꼭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요즘에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뭐냐면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자예요. 저해지 환급형이 뭐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보험료가 비갱신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20년 납 100세 만기다 했을 때 20년 동안 100살까지의 보험료를 미리 내놓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훗날 피치 못하게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됩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 납부하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나중에 해약해야지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저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해지 환급형, 비갱신형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정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있으세요. 특정 소외감 뭐냐면 뭐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암, 요도암 이렇게 생식기 관련된 암들은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한 암보험은 3천만 원인데 자세히 약관들을 살펴보시면 특정 소외감들은 우리가 50%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우리 특정 소외감이랑 유사암이 어떻게 분류됐는지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모르시겠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플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제외하고요. 딱 암 진단금만 받으실 수 있게끔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2천만 원, 유사암으로 진단받았을 땐 200만 원인데 여기서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렇게 4가지 암을 뜻합니다. 회사마다 조금 지침이 틀리고요. 유사암의 범위도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암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현재로서는 가장 범위가 넓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딱 암보험만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늘 플랜을 준비했고요. 또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20년 동안만 돈을 내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0살까지 혜택을 받는 비갱신형이고요. 보험료는 30세 여성은 26,181원부터 60세 여성은 38,948원으로 비교적으로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싸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갱신형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25,000원부터 64,108원까지 나이에 따라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내 나이가 한 35이다 했을 경우에는 26,000원에서 31,000원 이 중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표를 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암 진단금도 2천만 원이었고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셨었는데 이런 기회는 조금 놓쳤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사암이 올라갈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처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연계 사망이 1월 중순부터 부활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딱 요렇게 심플하게 암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보험회사 방침에 따라서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사망보험금 얼마를 준비해라. 이런 계획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심플하게 딱 내가 원하는 특약들만 골라서 가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연계사망 1월 중순부터는 다시 폐지가 된다고 해요. 그 말인 즉슨 내 암보험은 지금 암보험만 준비했을 땐 26,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피치 못하게 사망금을 넣어야 되니까 31,000원 정도에 가입할 수 없게끔 이런 플랜들이 지금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때문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나 유병자분들도 가입은 가능하신데 제가 오늘 짜온 비갱신의 저해지 환급 평가는 60세 분들까지만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유병자 보험으로 암에 걸렸던 분들도 또 암보험이 가입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자분들은 또 별도로 한 번 더 유병자라고 말씀 주시면 더 자세하고 빠른 상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딱 암진단금만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암보험도 물론이고 우리 집안에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뇌졸중도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저는 잔병치레가 많아서 입원력이 많아요. 입원 일당도 넣으실 수 있고 각종 수술비 기타 등등 해서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신 모든 특약들은 골라서 넣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고 이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 가입의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암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만큼요,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잘만 준비해 놓는다면은 더 이상 예전만큼은 두려운 질병이 아닌 건데요. 자, 하지만 의료 실비만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암에 걸렸을 때요, 여러 가지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까지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1월 중순부터는요, 사망 연계가 따라 붙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바로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병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좀 암보험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유병자분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유병력자분들은 정확하게 나이에 따라서 병력상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유병력자분들은 어떻게 가입이 가능하신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병력자분들은 요즘에 따지는 게 5년 이내에 암이 있으셨는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또는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3개월 이내에 수술 소견, 뭐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3가지만 물어보거든요. 때문에 고혈압약, 뭐 당뇨약을 복용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수월하게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기존의 보험료에 사람마다 나이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3, 2호 조건만 통과가 되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입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암보험인데 그 이외에도 내게 필요한 걸 좀 골라 넣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 우리 3대 질병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암, 뇌, 심장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의료 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암보험뿐만 아니라 여기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같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이 2가지는 뇌질환 쪽, 심장 질환 쪽에서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플랜들이거든요. 근데 이 특약들은 아쉽게도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은 회사마다 조금 기준은 다르겠지만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요. 기존의 뇌질환에 워낙 유명한 뇌졸중 특약, 급성 심근경색 특약은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암 보장 이외에도 내게 필요한 보장들 넣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암보험 잘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보험인 만큼 꼭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셔서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싸지 않게 암보장만 딱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월 중순 이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보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보험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빠르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상담 도움드릴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자녀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은 최동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녀 무해지 보험이 주제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어린이 무해지 보험이랑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고요. 좋은 네네. 상품이 있다면 추천도 받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녀 보험이신데 이제 특약을 여러 개 똑같이 넣으실 수 있는데 좀 더 저렴하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자녀 무해지 보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특약 중에서 기본적으로 실비라던가 이거 실비는 요즘 단독으로 빠졌지만 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위에 대해서 진단금이라던가 입원비, 수술비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똑같은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를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면서 특약은 똑같이 그럼 이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자녀 무해지 보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중에서 이제 나이는 30살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진단금이나 수술비 이런 것들 위주로 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보장 측면에서나 보험료 측면에서나 유리한데 거기다 무해지라고 하니까 또 가격까지 더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좀 이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자녀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일단 보장 내용은 동일하고요. 자녀 보험, 무해지 보험하고 보장 내용은 동일하시다. 근데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자녀 무해지 보험, 일반적인 보험료보다 한 20%에서 30% 이상 좀 저렴하게끔 보험료를 좀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내시는 동안 있죠. 이제 보통 20년 납 설정을 하시면 20년 납 이내에 보험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부득이하게 해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 해약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일부 있으시거든요. 많지는 않으신데 이게 10%, 20%, 50%, 70%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자녀 무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지만 혜택이 굉장히 저렴하게끔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둘 중에 또 차이점이 하나는 예. 보험료 이제 납입이 완료가 되고 이제 해지를 만약에 했다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해지를 했다 예. 이러면 오히려 일반 건강 자녀보험보다 무해지 자녀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무해지라고 하면은 네네. 대신에 내가 전혀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네. 납입 기간만 지나면은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납입 중에 해지를 하는 가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없애고 보험료를 좀 이제 싸게 만들어 줄 테니 해지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보험회사에서도 유리할 수가 예. 있거든요. 고객분한테도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만들면서 해지를 안 했는데 보험료 좀 더 싸게. 근데 대신에 20년을 다 채웠어요. 고객분이 20년 납입이 끝났을 때는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보험료 나갈 것들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일반 자녀보험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 이제 요것도 회사마다 좀 틀려요. 회사마다 아예 무해지이기 때문에 납입이 끝나고도 해지 환급금이 더 적은 회사가 있고요. 또 일부 회사들은 납입 기간 중에만 적고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환급금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을 하실 때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네, 또 맞습니다. 우리가 네. 무해지 자녀보험 중에서도 좋은 보험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두 가지 추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A사, B사 해서 예. 굉장히 많은데 좀 제일 비교 좀 할 수 있게끔 A사, B사 좀 준비를 저희가 했고요. 일단 보장 내용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이제 유사암 진단금은 1,000만 원. 20살 기준이신데 유사암 진단금이 벌써 A사 같은 경우는 줄었고요. 나머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20살 자녀 기준으로는 2천만 원씩 인수가 가능할 것 같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납입 기간은 좀 길게 잡아드렸고요. 물론 20년 납도 설계 가능하신데
뭐 좀 저렴하게끔 이제 보완하는 플랜으로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사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적은데도 33,000원 정도 나오시고요. B사 예.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그러면 뭐 똑같은 조건이 아니죠. 유사암이 1,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도 B사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더 저렴하게끔 이렇게 좀 설계가 되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B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징적으로는 A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이름만 들으셔도 아마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보험사. 네, 유명사 보험사. 뭐 그냥 요 회사 최다 보험 판매 회사고요. 뭐 암, 뭐 유사암, 뇌혈관, 화혈성, 납입 면제 혜택이 조금 더 넓어요. B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특약들도 좀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할 수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요 조건으로 했을 때는 전 보험사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입 기간이 완료가 되고 만약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해지를 했다 부득이하게 내가 뭐 상황이 예. 안 돼서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의 20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오, 총 네. 납입부 하신 게 뭐 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거는 보증지급이에요. 뭐 변동금리가 아니고 보증지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암이나 뇌혈관, 화혈성, 심장 진단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사가 좀 유명하다고 하셨죠? 네, 우선은 뭐 애기 키우시는 엄마들은 뭐 딱 예.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뛰어나요. 딱 자녀 보험은 이 회사 딱 이렇게 딱 왠지 들으시면 거기서 준비해야 될 것 네, 같고. 왠지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엄마들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또 이제 뭐 이제 모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 뭐 이제 보험 얘기하다 보면 어느 보험 들었어? 아 거기 거 들었어. 거기 거 들었어. 그러면 나도 임신을 했는데 태아 보험을 해야겠다. 또는 뭐 이제 자녀 보험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래도 뭐 친구 엄마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 회사를 믿고 맡기는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물론 예. 뭐 절대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도 많고 보험금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장점으로는 뭐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녀보험 최다 판매 회사, 그다음에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약들이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특약들을 좀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다 타사에 비해서 예. 요게 좀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B사의 장점은 반대가 되겠죠. 뭐 타사 그러니까 뭐 A사보다는 보험료가 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비해서도 B사가 좀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속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점으로는 A사에 비해서는 특약 구성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예. 이것저것 특약들이 뭐 자녀보험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뭐 10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좀 특약 구성이 그 회사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래도 핵심적으로 넣어야 될 것들은 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사에 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녀 무해지 보험, 자녀 보험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만 30세가 되지 않은 분들도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보험도 지금 생각하시고 보실 것 같은데 네네. 물건을 살 때도 브랜드나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 A사와 B사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험회사가 보시면 뭐 손해보험사 한 10개, 생명보험사 20개 있으신데 여기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브랜드, 이 회사는 자녀보험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하면 되지. 뭐 성인보험은 뭐 어느 회사가 좋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A사가 좋다, B사가 좋다 이렇게 좀 나누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는 내가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성비 좋게끔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B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네. B사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B사의 매력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물건을 살 때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싼 게 비지떡. 그러니까 싼 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 이제 다 인가라는 걸 받거든요.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이 보험을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그럼 금융감독원 다 인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거고, 뭐 금융감독원 제재 다 모든 회사들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뭐 이 회사가 뭐 만약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망하면 어떡하냐 이 회사 작은 회사인데. 예. 근데 만약에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진단금 포함해서 지급 보증을 해드리고요. 이름 바뀐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뭐 정말 컸던 대한생명, 하나생명으로 넘어갔고요. 뭐 손해보험 중에서는 뭐 LIG 손해보험이 KB 손해보험으로 넘어갔고 그 전에도 여러 개 회사가 있으신데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가 보통은 인수합병을 하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아무도 인수를 안 하는 경우인데 이제 예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나눠줬어요. 끝자리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 2번 뭐 S사 뭐 2, 3번 H사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나눠줘서 보험은 이제 보험금 혹시라도 아파도 병원비 청구를 했는데 못 받을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게끔 좀 저렴하면서 혜택 좋은 이렇게 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브랜드 쪽보다는 성능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일단 A사가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만은요, 실제로 열어보니까 B사가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이나 더 많죠. 그런데 보험료는 여러 가지 보험사들과 비교해도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자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험 유리하잖아요. 거기다가 보장 잘 가져가면서 더욱더 저렴하게 무해지로 가져가는 방법 소개해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지금 바로 이용하시면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의 그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네, 제 나이가 48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메리츠 화재랑 동부 화재 우체국에 보험을 3개 들고 있는데 예. 이게 잘 들려져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고요. 음. 갱신이 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예. 뭐 방송을 보니까 막 20년 납도 아니고 30년 납도 있고 막 80대 만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혹시 어느 거를 뭐 해지해야 되고 어느 걸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보험 안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미리 한번 찾아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지금 보험료가 2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신 상태일까요? 아니요, 금액은 괜찮아요. 조금 아. 더 내도 될 것 같고요. 예, 이왕이면은 네. 보험료 대비 보장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30년 납 말씀해 주신 대로 보이고 80세 만기도 보입니다. 일단 네.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병력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병욱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3대 질병 보험은 30년 납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동부화재의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종합보험은 모두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40대 여성분의 보험인데요. 아직은 건강하시고 보험료에는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이 보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납입 기간이나 갱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그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들 정리하고서 그다음 증권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80세 만기 인점, 갱신형 인점, 그리고 뭐 30년 납입 인점 네. 이 세 가지 좀 고민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금 갱신형은 의료 실비밖에 없으세요. 근데 의료 실비는 갱신형으로밖에 선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갱신형은 피치 못하게 준비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뭐 다 비갱신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의료 실비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80세 만기인 부분들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험이 메리츠 화재는 100세 만기, 우체국이랑 동부화재는 80세 만기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먼저 동부화재 그 푸르미 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시잖아요. 이 80세 네. 만기는 80세 만기여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운전자 보험을 운전을 할 때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네. 많은 분들 운전자 보험 권한다면 100세 만기보다는 80세 만기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8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가 더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즘 아무리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도 우리가 한 90살까지 운전을 할까요? 과연? 그래서 저는 80세 만기여도 크게 나쁘지 않고 80세이셔도
병력사항이 있으셨어도 나중에 운전자 보험은 80살이 넘어도 또 가입이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 납. 이거는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메리츠와지 3대 질병 1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동부화재 푸르미라이프 4만 1,000원. 그리고 우체국 종합보험이 실비 포함해서 7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납입하고 있으세요. 일단은 먼저 보험료는 비싸세요. 많이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성분이시고 지금 40대 가정했을 때 제가 기준으로 잡는 보험료는 많이 내봐야 12만 원 정도? 좀 더 적게 낸다면 10만 원에도 설계가 가능한 나이세요. 그랬을 때 일단은 먼저 메리츠화재 3대 질병 보험 이거 보장의 구성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상품은 저해지 환급형이 아니세요.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끔 거의 30% 정도 더 저렴하게끔 이용이 가능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해지 환급형이 아닌 점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이랑 심근경색되어 있으신데 이거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바꿔가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점. 이 3대 질병 지금 나이에 1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싸다, 그렇게 비싸다 정도는 아니세요. 그런데 30년 납 기준으로는 너무 비싸세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암진단금 5천만 원, 뇌질환, 심장질환 3천만 원, 2천만 원씩 넣어 놓으셨는데 저라면 이 기준으로 저해지 환급형으로 20년 납으로 구성하더라도 8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월 보험료는 2만 원이 줄어들지만 10년 동안 덜 내시는 거거든요. 그럼 10만 원으로 기준 잡고 10년 정도로 하면 1,200만 원 차이예요. 우와. 생각보다 많이 나죠. 근데 2만 원도 줄어드니까 한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달 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차이야, 2만 원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목돈 1,800만 원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굳이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20년 납이랑 저해지 환급형으로 조금 바꿔가시는 거. 오히려 30년 납에 저해지 환급형으로 하면 5만 원에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건강사항에 특이사항만 없으시다고 한다면 정리하셔서 다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동부화재 푸르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시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명확하게 시청자님 혹시 운전자 보험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사고 났을 때 네. 변호사도 써야 되고 그쵸. 합의도 봐야 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아닌가요? 일단 시청자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대부분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우리 TV 광고나 이런 것들 저도 가끔 보는데 운전자 보험의 기준 자체를 내 몸 다쳤을 때 포커스를 많은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내 몸 다쳤을 때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때 형사, 요즘에 민식이법 이런 법들도 있잖아요. 11대 중과실, 스쿨존에서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벌금도 나올 거고요. 때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될 거고 형사합의 지원금도 해야 될 거예요. 또 물론 이거와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 이렇게 발생됐을 때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커버를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 보실게요.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우리 11대 중과실 사고, 우리 운전을 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살면서 있을까 말까한 일이에요. 근데 일어날 확률이 적게 되면 보험료는 비싸야 될까요? 저렴해야 될까요? 저렴해야죠. 그렇죠.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는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실제 보험료는요. 지금 나이 기준으로 한 3,500원 정도면 돼요. 그런데 지금 41,000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의 11배 정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이랑 더불어서 쓸데없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상해 특약 이런 여러 가지 사망 특약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운전자 보험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으신 게 기존의 우체국 보험에도 다 있으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굳이 운전자 보험을 빼고 나머지 특약들을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우리 아까 메리츠 것도 정리해서 3대 질병 우리 없으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운전자 보험을 같이 넣을 때 준비하면 운전자 보험은 3,5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보험료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좀 내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체국 종합보험 있으세요? 지금 보험료 77,400원이거든요. 근데 우체국 보험이 많은 분들이 좀 저렴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우체국 보험이 그렇게 또 저렴하지는 않으세요. 보통 보험사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체국의 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우체국은 적립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기본보험료의 가치 베이스에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뭐 생존에 있다면 생존 급부금 뭐 이렇게 해서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렇게 네네. 나오는 금액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네. 금액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만기 환급금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적립보험료거든요. 애초에 10,000원이면 살 물건을 15,000원에 사가서 나중에 10년 뒤에 5,000원어치에 대한 이자 붙여서 받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좋다 생각할 건 아니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체국 보험에서는 기본적인 상해특약, 질병특약 납두시고요. 의료실비를 가져가시면서 조금만 감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 마치고 제가 같이 다듬어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7만 원짜리가 한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 메리츠화재 아까 10만 원 정리했죠. 우리 운전자 보험 4만 원 정리했죠. 그리고 우리 우체국 보험 7만 원이었던 거를 3만 원 정도로 줄일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17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보험료는 22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우리는 기회비용은 19만 원 정도 발생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청자님 기존에 짜셨던 기준이랑 똑같이 짜서 저해지환급형 납입기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0만 원이라 최대치로 잡아도 12만 원이겠죠. 그러면 네네. 기존에 22만 원 내던 것보다 12만 원으로 더 줄어들었고 보장은 더 쏠쏠해졌겠죠. 10만 원이 남겠죠. 10만 원은 차라리 노후에 목돈으로 준비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에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절대로 과할 필요도 너무 부족할 필요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님한테 맞는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의료실비 말고 조금 소소하게 갱신형 특약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비갱신형으로 바꿔가고요. 그리고 네네. 사업비나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가입 특약들 빠지고요. 그리고 네. 10년치 보험료도 절감이 되잖아요. 우리 아까 메리츠화재 거 30년 납이었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걸로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변경 안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청자님.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네, 가지고 네, 계신 네. 실비 있잖아요. 실비는 네. 원래 지금 갱신밖에 없고요. 납기가 네. 너무 길었던 메리츠화재 증권과요. 운전자 보험 네. 너무 비싸게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두 네. 건은 지금 모두 문제 해결을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우체국에서는 실비만 유지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네. 비갱신의 20년 납으로 보장을 꽉 채워드렸는데 금액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이왕이면 줄어드는 게 더 좋잖아요. 8만 원 정도 줄어들면서 10년이나 더 안 내도 되니까 보장은 크게 네. 가져가시니까 안 바꿔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납기가 너무 길거나 내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크게 가져가는 리모델링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보험을 하시다 보니까 그 CI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CI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시고 또 메리츠화재 증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일단 2013년도에 두 건 가입하셨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같이 가입을 하셨을까요? 예, 그 당시에 같이 가입했어요. 그 당시에는 CI 보험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유지를 하시다가 이제 궁금해지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혹은 좀 내게 필요하다 싶은 그런 보장 따로 있으실까요? 정확하게 보험을 잘 몰라가지고 예.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 좀 받아보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대 초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두건 준비를 해주셨네요.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면은요, 40대 남성분의 보험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2013년부터 좀 오래 유지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CI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어떤 보장인지 또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보험을 벌써 뭐 한 6년, 7년 전부터 해서 종신보험 한 개,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준비 중이신데, 지금 봤을 때는 메리츠화재 상품의 실비는 굉장히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비보다도 더 전에 3년 갱신의 실비에 보면 뭐 배상 책임 특약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골절 화상까지 해서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 예전에 이제 대한생명이었죠. 대한생명에서 하나생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주기약은 5천, 뭐 거기에 뭐 정기특약, 재해특약, 의료보장특약, 성인질환특약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거 아마 설명을 그때 들으셨어도 지금 아마 뭐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CI 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을 원래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상품이에요. 종신보험은 내가 죽어야지만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 1억 원 주는 건데, 예. 이제 CI 종신이라는 거는 큰 병 걸리면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인데 CI,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암이 걸렸거나 뭐 뇌졸중이 왔거나 심근경색이 왔거나 이랬을 때 난 받는다로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을 얘네가 상품을 만들 때 보험사에서 일반적인 암보험은 뭐 의사가 이런 암이다 확정을 하면 주는데, CI 종신은 암인데 이게 부위가 어디냐, 그다음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전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급받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대신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또 보험료가 굉장히 좀 높게끔 책정이 되어 있고, 뭐 주계약이 5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망했을 때 5천만 원, 암 걸렸을 때 주계약 80% 선지급이시기 때문에 4천만 원 받으시는데, 이거를 각각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내에서 내가 먼저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받았다, CI로 4천을 받았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만 남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뭐 뇌졸중 특약, 심근경색 특약을 같이 넣었다 그러면 걔는 각각 받으시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넣었다 별도로 각각 받으시는데, CI 종신은 주계약 안에서 5천만 원 내에서 한 번 받으면 그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지급. 어쨌든 한 번 5천만 원 받는 개념인데, 보험료는 또 대신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거의 20만 원 돈을 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기 네. 때문에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내가 뭐 암보험이다, 뭐 뇌 관련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아깝더라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냥 손보사 통합 알뜰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뭐 암 진단금, 뭐 뇌졸중, 뇌혈관 뭐 이렇게 조금 넣으시면, 뭐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이번 남은 돈 있으시잖아요. 이걸로 뭐 연금이라든가 뭐 정기보험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시간 네.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움드리는데요. CI 보험 비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보장 받기 네. 힘드시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메리츠화재 실비 좋으니까 가져가시면서 저희가 12만 원 정도 줄여드리면서 보장 훨씬 더 받기 쉽게 바꿔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네.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